이 비대위원들 명단이 다 발표가 됐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소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좀 하자. 비대위원 플러스 다른 당직 포함해서 지역 안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정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면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선 김병민 비대위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벌써 이제 비대위원을 역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비대위가 좀 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불안 요인은 있지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가처분 내일 이제 법원에서 일부 심리를 하고 또 28일로 심리가 연기된 것도 있는데 당장 이 비대위의 존립 근거를 다투는 이제 그런 가처분 심리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이게 또 비대위가 또 한 번 좌초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아직은 뭐 이 비대위의 순항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난번 이제 비대위 때 많이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윤핵관 비대위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당내 이제 균형이나 통합을 고려해서 이른바 비윤이라고 하는 분들도 포함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친윤 색채가 강한 그런 비대위인 것만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비대위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떤 혁신의 미션이 이 비대위에 부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혁신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이 빨리 안정을 찾고 무난하게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거를 최대 미션으로 하는 비대위일 것 같은데 역시나 관건은 지금 법원에 제기돼 있는 저 법적 그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비대위가 순항할지 또 한 번 좌초하고 당이 혼란 속으로 접어들지 아직은 좀 이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들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제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코드가 맞을 것 같고요. 김행 전 양성평등진흥원장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해서 이번에 발탁된 것이 약간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저희들이 좀 많이 아는데, 근데 다만 지금 주기환 비대위원이 임명됐다가 1시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좀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기환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호남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인사로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득표율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번 비대위원들은 다시 하지 않는. 조금 전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에 주기환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기환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고 고심 끝에 주기환 비대위원을 분명히 지명을 했을 텐데 1시간 반 만에 갑자기 사퇴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대체로 이제 전주의 의원이 이제 호남 분이시니까 같은 이제 두 분의 호남 몫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신보라 의원님, 왜 주기환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을까요? 분명히 사전에 정진석 위원장과 충분히 교감하에 비대위원직을 수락을 했을 텐데 갑자기 발표 이후에 1시간 반 만에 급작스럽게 사퇴를 해야 될 만한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알기는 좀 어려운데 상황을 보면 오전에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직후에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주기환 비대위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기환 비대위원이 실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 때 광주지법에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또 2년이 있었고, 같이 근무했어. 향후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 아들의 채용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어떤 도덕적 문제 논란이 있었던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과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아마 그때 예. 이후로도 그 문제가 논란이 돼서 아마 사의를 표명을 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좀 느껴서 또 특히나 지금 비대위 구성이 너무 또 친윤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 사적 인연의 상징성이 있다 보니 그런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새 비대위가 또 친윤계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야당과 이제 외부 시선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네. 느낀 것이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주기한 비대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야 다시 또 친윤계가 비대위를 다 장악하는구나. 이런 비판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정진석 위원장이 모르고 주기한 비대위원을 지명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도 빠르게 좀 수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명하기 전에 이거예요. 수습했어야죠. 그러니까 100%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지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다 조정해서 차라리 시작부터 전주의 의원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주의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율사로서의 전문성 예.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 대한 상징성이 일부 있지만 주기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더 활동했던 상징성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발표가 나가고 난 뒤에 여전히 구설수 논란에 대한 보도들이 많자 예. 여기에 대한 좀 위기감들 빠르게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임정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상임정국위원회 의결 직전에 논란을 빠르게 정리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일들이 좀 바로잡힌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 있는 지도부 아닙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작은 일이라도 벌어지면 빠르게 그 내용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기민하게 잘 대처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에게는 정진석 위원장이 뭐라고 전화 왔어요? 뉴스와이드 잘 보고 있다. 네. 뉴스라이트 잘 같이 보는 하자.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제안을 해왔어요? 이제 명절 전인데요. 예. 워낙이나 본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당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예. 지금 당을 정말 살리기 위한 일에 노력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또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 법적인 쟁송들도 다퉈야 예. 되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이 또 예. 민주당과의 여러 대응까지 켜켜이 쌓여져 있는 역할들이 막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장 소장님, 왜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유이동 또 최재형 의원 같은 분들은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고 또 약간 혁신 개혁을 상징하시는 분들이 또 경제통이시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고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당내 아직도 그 비대위 관련돼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예.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14일 날 법원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모양새가 또 우스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뭐 비대위원으로서의 제의를 거절한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또 누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는 좀 보여지지 않고요.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비대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내일 있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하루밖에 비대위원을 못하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이게 조금 이후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문제는 이제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8일 하루는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김병민 위원장 그 비대위원께서 하루만 하고 이제 물러나실 일은 언제 조금 더 미뤄졌습니다. 9월 28일로 미뤄졌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내일 있을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 좀 불안한 기류가 좀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100%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예.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번 있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지가 예. 않았습니다. 이제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인용이 되거나 움직일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당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예.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전체 다 사의를 표명해서 예. 사퇴를 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일 중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으로 넘어갔던 일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를 선언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니만큼 예.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훨씬 더 명확해졌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당내 부정적인 여론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일 있을 예정이었던 이 법원의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시즌 2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지금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네네. 당내부에서 가처분 결과 보고 그리고 비대위 인선 발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법원의 그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대위에서는 일단 뭐 재판은 재판이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정말? 그때 수락하신 거예요? 본회의 직후에? 아니 의총을 열어놨다 그러시고 의원님들이 다 모이셨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할 구석이 있습니까? 뭐 이제 저도 뭐 다선 중진으로서 관계요? 예. 뭐 조금 내용이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원이 정당이 하는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법부의 소위 말하는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재판부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사실은 이제 불안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난번에 예. 가처분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번 가처분 신문 또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같은 재판부입니다. 예.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가처분 지난번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의 시점이- 핵심이었지 예. 않습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비대위만 새로 출범시키고 또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 나열해 놓은 예. 것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끼워 맞춘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불안한 상황을 좀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당 자치, 정당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당 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축적시켜온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는 어떤 절차적 또는 내용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반하는 그런 예.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 자치와 정당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이 법원을 급박하는 듯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아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혹시 이번에도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까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게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법원의 압박성 차원의 예. 발언이었다기보다는 이제 법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법 자제의 원칙,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당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는 최소한은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에 준해서 이런 정당의 자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일 있을 신문기일에는 1, 2, 3차, 이제 1차는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예. 2차하고 3차 가처분에 대해서만 이제 신문기일을 열고요. 예. 그다음에 28일에는 이제 4차 가처분에 예. 대해서 인용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원칙을 언급한 얘기한 것이다. 것뿐이다. 재판부를 이렇게 보시면 압박하려는 좋을 것 의도는 아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1차 가처분 인용이 그간 이제 재판부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례화했던 것과는 좀 이례적으로 다른 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는 있습니다만 예. 신문기일을 앞두고 나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신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내일 예정됐던 가처분 신청 내용 가운데 이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9월 28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원 개정 문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문제라든지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는 뭐 주호영 비대위는 이미 해체됐으니까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당원 개정과 관련된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은 것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이고 이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좀 28일로 조금 더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 신청을 누가 했느냐?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 또 양금희 대변인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또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죠. 저는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신문기일을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공식적으로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해졌다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젯밤에 SNS를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의 특유의 합법이 남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명 후에 신문기일이 잡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정은 소설이에요? 네, 저는 그걸 소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가처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4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연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청서가 저희가 송달이 됐다면 검토하고 거기에 대응할 변호인단 선임을 하고 또 답변서도 준비할 텐데 현재 신청서 자체가 저희한테 송달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일 오전까지 그것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송달이 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준비 가능성을 저희들이 일단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예, 시청자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젯밤에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이 비대위 지도부가 추석 내내 고민해서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양금희 원내 대변인이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저런 소설 같은 얘기하면 안 된다. 저런 거는 안 한다. 오늘 예정대로 내일 그냥 가처분 신청 신문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이 이게 아직 이제 송달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또 남부지법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9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자, 누구 말이 맞은 건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이 맞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가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한가? 원내대변인은 철석같이 아니라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은 소설이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반나절 만에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사실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어요. 신문기일 연기 얘기가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아마 원내대변인이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진석 위원장도 연기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연기 필요성을 한편에서는 좀 주장을 검토했던 했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변론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제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가처분인데 그래서 4차 가처분에 한해서 28일로 연기를 법원도 이제 해준 것 같고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런 거죠. 28일 날 윤리위가 예정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신문기일을 뒤로 연기해 놓고 윤리위에서 이준석 아웃 예. 이 징계를 해 놓고 법원에 가서는 이게 이제 가처분을 다툴 사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 당원이 아니다. 소를 이런 제기한 식의, 사람이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제기했던 건데 뭐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9월 28일이에요. 연기. 근데 법원에서도 이제 28일 날 예. 그 신문기일을 잡았는데 윤리위에서 당장 28일 날 뭐 징계를 하겠어요? 윤리위가 28일 날 잡혔다는 거고 추가 징계를 하더라도 추가 징계 개시를 그날 하겠죠. 그날 뭐 추가 징계를 당사자 의견도 안 들어보고 예. 그냥 제명과 같은 중대 중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의시나 아닌 것- 소설은 아니군요. 네, 그건 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28일로 연기됐다 하더라도 예.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 개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가처분의 심리를 내일 해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만약 법원이 인용을 한다면 사실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는 똑같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일 혹은 내일부터 28일 사이에 지난번에 있었던 당원 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 그런 결정을 법원이 내린다면 저는 뭐 정진석 비대위는 또 한 번 자초되는 거라고 봅니다. 9월 28일 날 예정돼 있는 그 가처분 신문과 예. 무관하게 그래서 그 리스크는 계속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 사법화 자꾸 이게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그 정치의 사법화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냐. 결국에는 집단적으로 어쨌든 거의 린치 비슷하게 예. 가해가지고 당에서 내쫓겠다는데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건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면 되냐. 그 얘기를 전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예. 윤핵관이나 주요 구성원들이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 소장님. 그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청을 한 4차 가처분 네. 신청서. 그거를 법적으로 내가 받지 못했으니 신문을 좀 연기해 달라. 그래서 이제 연기를 네? 신청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민이 볼 때 네. 그래 신청서를 못 봤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신문을 하겠냐 당장 내일 연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아니 뭐 내용 뻔한데 그거를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 자신 있다면 내일 당장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절차적으로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문서를 못 받았다,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예. 대응 논리, 대응 방안, 대응 여러 가지 변호인단 모습, 구성. 네, 그런 것들을 못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심리에서 당원당규 개정안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 그것에 맞는 적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원당규 개정은요 정당의 자율성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뭐라고 법원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어떤 보여집니다. 걸 비상상황으로 정의할 것이냐. 그렇죠. 그건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법원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되지만. 예,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하지 말아라. 과도한 개입하지 말아야죠. 어떤 경우에 정당이 민주적으로 예. 운영이 됐을 때 헌법 제8조에 정당 설립은 자유지만 조직, 목적, 활동 예.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했잖아요. 예.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몰아내는 내쫓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의 판단 기관인 법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왜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천재인가요? 이렇게 쪽집게인가요? 점쟁이인가요? 이렇게 딱 예언을 하고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추석 직전에 신문기일이 여기에 대한 신청서가 제대로 송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분명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지도부에 네. 누구 이준석 전 대표랑 통화하시는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거라고 척자 보기보다는 뭐 그런 분이 계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글을 가만히 보면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신문기에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뭔가 해석의 여지들을 담아갖고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이고 여기에 양금희 의원이 언급했던 내용들은 저런 이준석 대표의 내용들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해석의 영역을 법리적으로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기를 연기해서 그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한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설 등에 대한 언급들을 넣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또 말꼬투리를 잡아서 반박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의 글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통한 말 등을 통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말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전 대표와에 대한 말싸움보다는 법리적으로 그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하는 게 나머지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신이 왜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꺼낼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좀 그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이제 9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내일 나올 텐데 내일 또 나와가지고 법원에서 또 한마디 주르륵 하면 또 그게 이제 오후 뉴스를 또 도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또 새 비대위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자꾸 이슈를 끌고 가는 아젠다를 세팅해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 내지는 불쾌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우리 신무라이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실은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을 했고 곧 있으면 뭐 대정부 질문과 뭐 이런 여러 이제 국회 내 현안들이 실은 결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정당 내 이슈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소송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려예요? 불쾌감이에요? 불쾌감도 일정 정도 저는 섞여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정당의 다선 정치인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비대위도 어떻게 보면 뭐 선수나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안정감 있게 이제 비대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 그리고 사법적 지금 대응에 좀 충실해 나가면서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부분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내일도 좀 관심이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